삼성에서야 늘 투자는 하죠. 근데 이 종목은 그렇다고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일단 삼성 쪽에서는 두 가지를 놓고 지금까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차세대를 리드할 그럴 평판 디스플레이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LED를 갈 건지 아니면 QD OLED를 갈 것인지를 놓고 계속 비교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제가 알기로 어디로 가겠다는 확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삼성에서 QD OLED로 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좀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QD OLED로 간다면 일단 잉크젯 프린팅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잉크젯 프린팅은 뭐냐면 피코리터 단위의 아주 극소량의 OLED 용액을 이제 마치 잉크젯 프린팅처럼 뿌려서 패터닝을 하는, 패턴을 완성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일반적으로 공정 재료를 거의 한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획기적으로 재료 가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근데 최근에 상당히 중요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의 그 디스플레이 업체 중에서 가장 이제 큰 업체가 BOE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이 BOE라는 업체에서 잉크젯 프린팅 공정을 적용한 OLED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난 2012년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7인치에서 이미 성공했다라는 그런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형 그 화면에서도 성공을 했다라고 그렇다면 이제 삼성에서는 더 이상 주춤거릴 수는 없죠. 빨리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결정을 해서 투자를 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LCD 8-1 라인을 QD OLED 패널, 그 소위 파일럿 라인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왜 떨어지죠? 분명히 투자를 하겠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주가는 떨어져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그 투자를 결정을 QD OLED로 했다. 지금부터 막 발주가 되는 건 아니죠. 지금 빨리 장비 들여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설계가 필요하겠죠. 설계가 필요하고 아마 내년 2월 정도 되면 발주가 시작이 될 겁니다. 발주죠. 발주지만 납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부터 한참 더 있어야 돼요. 최소 6개월 이상 있어야 납품이 가능한, 주 6개월보다 더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제가 볼 땐 내년 10월 정도 돼야 기본 납품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전체 납품이 아니라 파일럿에 대한 납품이죠. 그러니까 일단 샘플링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에 대한 납품이고 거기에서 이제 파일럿 생산이 아마도 2000년도 지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최소한 10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양산 단계에 들어가면서 화끈한 투자가 개시되는 것은 최소한 2021년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뭔가 투자를 준비하고 있고 QD OLED로 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이 지금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먼 훗날 최소 아무리 빨라도 2021년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재료가 좀 멀죠. 자, 그럼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분명히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먼 날에는 분명히 이 종목은 어떤 그 장비주로서의 주력 장비주로서의 어떤 혜택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재료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어떤 중간중간에 어떤 재료 발주나 이런 뉴스가 있겠지만 그래도 삼성에서 뭔가를 해야 원하는 퍼포먼스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상승시마다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보는 거예요. 자, 기술적 분석을 보실 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매수 금지 구간, 지금은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돼요라고 하는 매수 금지 구간이 어떻게 설정이 된다고요? 자, 마이너스 DI와 플러스 DI가 일단 마이너스 DI가 그 위에 있고요. 마이너스 DI라고 하는 것은 전체 거래 중에서 매도를 원하는 거래를 마이너스 DI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 이 종목 사고 싶어 하는 거래를 플러스 DI로 표시를 하는데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ADX는 이 종목의 추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대를 해서 한번 보죠. 지금 보시면 요 위치에서 ADX가 30 이상으로 올라왔죠. ADX가 30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매도 금지 구간도 설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ADX는 순수하게 뭐만 보여주냐면
이 종목이 추세가 있어요, 없어요? 요것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30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은 추세가 없다라는 것이니까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매도 금지 구간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게 30 이상, 요 옆에 수평선이 보이죠? 30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매도 금지 구간이 형성되는 거예요. 다만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TI가 30 이상으로 올라와 있죠. 이때부터는 사실은 과매도 국면이 돼요. 그런 적이 있었나 한번 볼까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네요.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ADX가 가장 위에 30 이상에서 있고 마이너스 TI, 플러스 TI 상태에서는 이 종목은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분간 반등시마다 매도를 하시고 매수 금지 구간이 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매수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